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석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81년도에 경북의대를 들어가서 이제 6년 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1995년에 피부과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피부암 또는 피부 종양 또는 혈관종에 이제 집중해서 진료를 주로 연구를 맡아 있었고요. 현재는 한 1년 반쯤 전에 개원을 해서 지금 개원의로서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이 피부암 종양, 그 다음에 혈관종을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95년도 당시는 뭐 1년에 한 뭐 50명, 100명을 이러다가 경북대로 이제 자리를 옮긴 다음 1년에 약 한 500명 정도의 환자를, 종양 환자를 수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개원하고 한 1년쯤 이제 숫자를 세어봤더니 피부암 한 200명, 그 다음에 양성 종양 한 320명 정도를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어떤 이제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큰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는 바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저를 제일 흔히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어떤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녹화를 하고는 뒤풀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고생했다고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건배사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석종 혈관종, 이석종 흑색종.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를 제일 잘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피부 종양에 대해서, 피부 종양이란 흔히 보는 피부 종양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떨 때는 손을 대야 되고 특히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종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종양의 말을 들으면 다들 겁을 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피부 종양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피부 종양을 주로 오늘 양성 종양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치료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겠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사들로부터 종양입니다, 당신 종양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종양에 걸렸습니다, 피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당황하죠. 매우 당황할 겁니다. 더더욱이 암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건데 악성 종양은 또 뭐고 암은 또 뭔지 궁금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양성 종양은 또 뭐냐?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뭔가 좀 좋긴 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가끔은 육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게 누구나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반드시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양성 종양, 그리고 반대로 악성 종양을 이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중간 부분에 양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닌 부분이 제법 그리 있게 그려놨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말로 지금도 현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조차도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성 종양 안에 육종이라는 놈이 자리를 이제 틀고 있죠. 이런 게 전체를 다 종양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암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너무 이 양성 종양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럼 도대체 악성 양성은 뭐냐? 이렇게 이걸 보시면 양성 종양은 그 세포의 단위에서 세포가 균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성질이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커나갈 때도 비슷하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커나갑니다. 반면에 이렇게 악성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들이 그야말로 못된 거죠. 그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 성질이 자기 나름대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커나가는 게 이쪽은 조금 크는데 이쪽은 많이 크고, 이쪽은 그러다 보니 피가 나기도 하고 좌우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커나가는 게 악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이세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가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암 전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발암 물질이든 아니면 햇볕이든 피부하면 햇볕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니까요. 거기서 진짜 암 세포가 생겨서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를 하더라도 요게 몇 가지 남은 암 세포가 남아 있어서 치료에 재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 암 세포가 혈관을 타고 또는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이제 넘어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암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양성은 이런 성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란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악성이란 말을 들을 때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의사들로부터 많은 주의와 어떤 치료법을 이제 설명 듣게 되길 겁니다. 그럼 피부로 이 국한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피부에는 제일 위치 가장자리에 이제 껍질이라고 하죠. 표피입니다. 피부 위에 표면이란 소리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고 밑에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 피부 안에는 혈관도 있고 땀샘도 있고 신경도 있고 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뭐 다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 종양은 여러 가지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은 주로 양성 종양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1년 좀 더 개원을 하면서 많이 오는 순서를 이제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순서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부 종양은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피부 종양은 예전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이제 이런 돋보기도 썼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돋보기도 쓰고 환자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돋보기를 써서 환자를 병변을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렇구나 저렇구나 괜찮겠나 안 괜찮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환자의 피부에 아주 밀착을 하면 아까 같은 이런 어떤 기구, 아무리 큰 기구 좋은 것보다도 훨씬 좋은 이미지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이 경우에서는 연구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속인이 보이면 이 질환, 이런 속인이 보이면 이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고 바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이 정말 간단한 기계를 보고도 상당히 많은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을 뿐더러 요즘은 초음파가 피부 종양을 보기 위해서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속인이 보이면 이런 병이에요 라고 하는 걸 거의 진단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영상이라는 게 초음파라는 게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은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초음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두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도구들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피부 종양의 진단에 많은 혁명이라고 해도 과연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이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1번, 제일 흔한 겁니다.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는 이런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오진 않으셨어. 이렇게 이게 많은 줄을 그냥 생각만 했지 이럴 줄을 몰랐는데 여기 오면 가장 많은 시나리오, 가장 많은 흔히 와서 조직 검사하게 된 경우가 이 병입니다. 지루각화증.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검버섯이라고 하죠. 그럼 이 검버섯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얼핏 보면 색깔도 얼룩덜룩해요, 그죠? 경계도 좀 삐뚤삐뚤한 것 같고 얘는 표면도 헐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모스코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루각화증이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 진단 정확도를 가지고 더모스코피를 통해서 지루각화증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 이런 속인이 나오면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지루각화증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괜찮습니다. 지루각화증입니다. 그냥 댁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옷을 가거나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감다가 끓여서 이렇게 좀 다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럴 때는 피부암과 비슷해질 수 있으니 미리 좀 제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이제 더모스코피를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진단 속인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지루각화증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 했더니 이 경우에는 피부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이제 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흔히 있는 게 점이라 그러죠, 그죠? 좀 더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색소성 모반이라 합니다. 모반이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난 모든 걸 모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반은 너무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어릴 때는 이렇게 납작하고 새카맣고 좀 감고 납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 뭐 10대도 좋고 어떤 게 처음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면 색은 좀 빠지면서 약간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좀 말랑말랑해지고요. 그리고 더 경과가 되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다음에 색은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색이 얼룩덜룩하니까 좀 이상하겠지, 그죠? 겁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 말했던 더모스코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조직 검사를 합시다라는 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예전에는 다 그걸 조직 검사를 했어야지 환자를 하여금 이제 확인이 됐지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표피낭종입니다. 표피낭종이 이렇게 혹처럼 생깁니다. 여기 보면 잘 보면 이게 더모스코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지만 육안으로 되게 구멍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런 구멍이 보일 때는 표피낭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 너무나 거의 99.9% 표피낭종입니다. 안에 각질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표피낭종 안에는 각질이 다양한 정도로 빡빡이 들어있냐 조금 루즈하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좀 더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질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이런 소견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이면 거의 90%, 99% 정도 표피낭종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걸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초음파 소견으로 이런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환자분은 여기 이제 표피낭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뻘겋게 되고 아파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는 참 좀 이렇게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딱 보면 이 표피낭종은 완전히 터졌습니다. 여기 보면 표피낭종의 소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변에 혈관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소견이 벽이 지금 하나도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터진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절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 바로 수술한다고 이렇게 되어들면 감염이 일어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절개만 하고는 안에 고름을 이제 빼주고 안에 흔히 말하는 심을 박는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방침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진단과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유용한 방법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모기질종은 털뿌리 말 그대로 털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기질은 이제 뿌리라는 소리겠지, 그죠? 털 뿌리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특히 아기들한테 많이 옵니다. 한 5살부터 한 15살 정도까지 환자들한테 많이 오는데 이 역시도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요게 좀 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석회질이거든요. 우리 피부에서 특히 어린이 연령에서 이렇게 석회가 올 수 있는 걸로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기질종을. 그래서 아기들한테 사실은 어떤 다른 검사를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음파만 하면 이렇게 진단이 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수술은 아기가 만약 국소마취를 견딜 수 있으면 이거는 수술해 줘야 됩니다. 국소마취를 견딜 수 있으면 아기 국소마취로 수술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하에서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걸 의논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석회가 너무 꽉 들어차면 뒤에가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모기질종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게 혈관종으로 이렇게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종은 흔히들 저절로 낫습니다. 그냥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석회가 있습니다. 혈관종 혈관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긴 흉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커질 거니까요. 피부를 많이 절개해야 되니까 흉터가 커지게 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이 경우는 저는 꼭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서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 다를. 이거는 변성된 피부이기 때문에 수술 않고 놔두면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일찍 치료해 주십시오.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흔한 것 중에는 피부 섬유종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섬유종이란 말하면 안 돼. 이게 피부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혹처럼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더모스코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진단 소견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더모스코피는 피부 소견 이런 거는 피부 섬유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애는 어떻게든 이렇게 조그만 했지만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착색이 많이 않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도 착색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피부 섬유종은 더모스코피로 진단을 해서 하면 저는 가급적 치료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 이런 식의 착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착색이 오히려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경우에서는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의심될 때가 있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종입니다. 지방종은 이렇게 팔이나 몸통에 이렇게 이제 혹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기 싫죠, 그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여기 초음파가 이렇게 지방종이 딱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종은 일반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팔이 나와서 남들이 볼 때 좀 보기 싫은 미용적 문제가 있다든지 이게 아프다든지 10cm 이상이 된다든지 초음파를 봤는데 여기가 균일하지가 않고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하고 또는 안에 막 혈관이 증가돼 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를 다른 악성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조직 검사든 치료든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애기들한테 또 어른들한테도 많이 오는 게 환웅 유가종이고 이제 헐레벌떡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특히 임신과 관련돼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가끔은 자연 소실은 되지만 대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거냐? 육안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거를 진단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왜 이런 초음파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이게 혈관을 보면요. 혈관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속도가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얼마 이상의 속도가 되면 이거는 다른 방법 냉동치료나 이런 레이저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수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가 이 병의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양성의 마지막입니다. 신경섬유종이죠. 이렇게 혹처럼 말랑말랑한 혹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괜찮은데 만약 여기서 딱딱한 부분이 생기면 혹시나 모를 이 신경섬유종의 악성 변화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하고 많은 의논을 하게 되는 그런 양성종양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제 피부암 또는 피부암 전단기를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종양은 일반적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천천히 커나갑니다. 그런데 암은 각각의 세포들이 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커나가는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크고 빨리 크는 부분에서는 저절로 상처를 입히지 않은데도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죠. 출혈도 되고 혹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출혈이 일어나면 양성종양이 아무리 열심히 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병원을 찾으셔서 조직검사 등을 의논하셔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광선각화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포라고 하죠, 이제 그죠? 옛날 어른들 말씀하면 빼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거 이제 갈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까칠까칠한 느낌이 피부에서 만져질 때는 반드시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피부암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AI도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이 좌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햇볕의 나쁜 영향입니다. 이분은 69세 남자로서 미국의 이제 가장 유명한 잡지, 의학 잡지에 이제 발표된 경우인데요. 28년간 트럭 기사였습니다. 왜 미국 위에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트럭 기사들 있죠. 그 트럭 기사인데 자외선이가 통과하는 유리 안에서 계속 운전한 겁니다. 28년간. 그랬더니 햇볕을 받은 자외선을 받은 부위는 이렇게 피부가 늙고 받지 않는 이 부위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과연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때문이라도 피부암이 굳이 안 생기더라도 이런 식의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선크림 열심히 잘 바르고 햇볕 나가실 때는 많이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전보다 피부암이 많이 늘어나는 게 확연합니다. 왜냐? 이제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거든요. 옛날에는 암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대부분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사시기 때문에 암으로 아까 그 나쁜 세포들이 조금씩 있다가 결국은 그게 암으로 진행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예전엔 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암으로 진행하는 걸 안 봤지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넘버원이고 0번 순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보온병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습진과 얼핏 보면 닮아서 환자들도 가끔 의사들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고 치료를 습진 치료를 좀 했는데 잘 안 돼요라고 하면 꼭 조직 검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암이 결국은 진행해서 피부암으로 제대로 된 피부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피부암으로 진행하는데 그 이름은 평평세포암입니다. 가장 흔한 피부의 형태의 암이 바로 이 기저세포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마치 점처럼 보인다, 그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궤양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점인 줄 알고 내가 뜯어서 이랬었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이제 판단에 좀 혼란이 오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해요. 이건 눈에 보면 점이라고 치료했던 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저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조직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요점 정리입니다. 제가 강의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이런 양성의 종양들이 다 어떨 것이냐, 다 똑같이 치료해야 될 거냐. 예를 들면 점을 다 수술할 필요는 전혀 없죠. 레이저 치료 다 할 필요 물론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는 이제 흰색의 별은 그냥 갖고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 숫자가 늘어날수록 조금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시겠지, 그죠? 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 뒤에 밑에 부분 요 슬라이드만 잘 정리하시면 기억하시면 오늘의 강의 목표는 150% 달성한 거로 해도 뭐 거의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자, 1번 지루각화증은 그냥 사실은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피가 나거나 이렇게 곪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피부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유 없이 내가 분명히 손을 안 댔는데 피가 나거나 궤양이 생기면 지루각화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암이 마치 지루각화증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은 괜찮습니다. 점 많은 분 얼마나 많습니까? 동양인이라면 더더욱이 많거든요. 다만 점이 6mm 또는 10mm보다 커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은 어릴 때부터 생겨납니다. 세상에 점이 다 처음부터 크게 생겨나지 않죠. 근데 점이 다 조금씩 큽니다. 사람이 큼에 따라 점도 같이 크거든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걸 다 조직 검사할 필요 없어. 우리의 점이 자꾸 커져요 라고 오시는데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커질 때 6mm 또는 10mm 커진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으로 커질 때, 그 다음에 피가 날 때, 헐 때, 궤양이 생길 때죠. 이럴 때는 점도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피낭종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단단해질 때 그리고 터졌을 때는 일단 수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들이 이제 사망 원인을 적내 놓은 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네 분이 등창으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이게 등창 난 겁니다. 이제 새색시 뭐 시집가기 전날 등창 났다고 하는 말 쓸 때 그 등창이 바로 이런 것들이 터져서 생긴 이제 농양이 된 거죠. 고름이 된 겁니다. 옛날엔 항생제가 없을 때니까 고약 잘 안 들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는 시절이고 수술할 수 있는 시절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모기질종, 아기들한테 잘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죠? 초음파면 진단된다고요.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종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초음파만 해보시면 당장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음파는 아프지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모기질종은 일찍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피부 섬유종은 전 어지간하면 하지 말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껌붉게 되거나 특히 단단해지거나 특히 10mm, 1cm가 넘어가게 될 때는 암이 이 피부 섬유종도 피부 섬유 육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적 문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보기 싫으면 손을 봐야 되겠지, 그죠? 그렇고 아플 때, 그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플 때는 당연히 그건 필요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 특정 부위가 단단해지거나 그래서 10cm 이상이 될 때 또는 초음파를 봤을 때 어느 한쪽 부위는 진한데 어느 한쪽 부위는 연하고 혈관이 막 늘어나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건 조직검사 또는 수술을 의논하셔야 됩니다. 환옥유가종과 피나는 종양이 여기 말씀드렸죠. 손가락 같은데 피가 나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그냥은 자연 소실 좀 기다려 볼 수는 있지만 피가 나면 수술해야 됩니다. 신경섬유종은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껌붉게 되고 단단해지면 이 역시도 조직검사든 수술이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암을 말씀드릴게요. 암은 뭐 사실은 어떤 경우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광성암 과정은 좀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상피내암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나머지 암은 점점 갈수록 이제 조금씩 시일을 촉박하게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저세포암 같으면 한 달 내내 정도 진단되고 수술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지간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서 어디 수고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는 영어를 좀 하시면 요새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오니까요. 이런 대한피부과학회,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렇게 뉴질랜드 피부과 의사회에서 나온 자료가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는 이제 능력이 있으시다면 또는 영어를 익숙하시다면 이런 정도의 어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는 어지간하면 다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걸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들어오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제 서로 한번 이야기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척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단순한 점과 암을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이제 몇 번을 이제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비대칭. 양성과 달리 악성암은 자기 그 안에 있는 구성세포들이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놈, 이쪽으로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혹이 만들어질 때 이유 없이 그것도 좀 딱딱한, 왜냐하면 세포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그 다음에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암세포는 빨리 성장하니까 피가 모자라서 거기에 궤양이 생깁니다. 내가 끓지도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피가 나겠지, 그죠?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이제 걱정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도 안 오시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흑색종은 손톱에만 생기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톱에 생기는 게 우리나라 전체 흑색종이 1년에 한 600, 한 몇십 명 생기는 정도거든요. 그 중에 약 20%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손톱, 발톱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셨습니까? 네. 환자 중에 피부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으로 위험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은 서양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근친 결혼도 많고 하는 사람, 특히 일본만 해도 우리하고는 비슷한 인종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근친이 저희들보다 많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나라 한국인에 있어서만큼은 유전적인 피부암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저세포암이 있으니까 흑색종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검버섯도 암이 될 수 있나요? 검버섯이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부터 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구분이 시작이 다릅니다. 그죠? 네. 양성 용량도 꼭 제거해야 되나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들은 영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남는 대로 오늘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표피낭종은 꼭 제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말랑말랑하면 괜찮습니다. 여유가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해주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딱딱해지거나 주변에 염증을 만들려면 그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등창의 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환자가 애를 먹게 됩니다. 불편도 하고 병원도 자주 방문하셔야 되고 물론 돈도 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찍 해주시는 게 이상적이긴 하고 그러나 만일에 딱딱해지거나 약간 붉어지거나 파열이 되는 느낌, 터지는 느낌이 난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을 들리셔서 빠른 조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쥐젖은 저는 별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쥐젖은 왜냐하면 전혀 임상적인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피부과에 가셨는데 점을 봤더니 더모스코피 90% 아닌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놔두셔도 되죠. 그러고는 저는 이제 집에 그냥 계세요. 근데 본인이 보세요. 요즘 핸드폰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찍어 보시는 겁니다. 뭐 좋다면 자를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자를 대고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보면 요즘 핸드폰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모스코피 찍은 사진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변했네. 아 그럼 여기는 조직 검사해야 되겠어. 그다음에 이렇게 큰 점이 있을 때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속골병든 사과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트에 가는데 좋은 사과라고 사왔죠. 근데 어떻게 깎아보면 겉에 골병든 사과가 있고 심지어는 잘라봤더니 속골병든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 병변이 크다면 여기를 조직 검사하면 이 사과는 멀쩡한 사과고 여기를 조직 검사하면 이거는 썩은 사과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암도 전체적으로 암이 다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생기니까 제일 많이 변화되는 곳을 더모스코피로 딱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더모스코피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는 관찰하시되 병원을 굳이 안 가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시고 그때 가시면 전혀 늦지는 않으실 겁니다. 피부암 자가 진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광선과처럼 피부 사우나 관계 없습니다. 사우나는 관계는 없지만 햇볕이 문제입니다. 햇볕이. 선크림을 아침 바르고 지속시간이 4시간이라고 합니다. 피부에 그렇다고 선크림 지속시간이 건물 안에만 있는데 그러면 아마 또 바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방종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가 팔에는 몸통이 많이 생길 때, 다수로 생길 때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주시는 게 사실은 수술이 적응증이 맞습니다. 10개월 된 아기의 얼굴에 모기일종 의심되는 게 생겼어요. 아직 2mm, 3mm 적은데 레이저로도 제거는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2, 3mm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게 그거일지 모르지,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초음파를 보시면 어지간히 작을 때도 석회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아기 이제 상황을 맞춰보고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오, 듣기가 너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또 멘트를 해주시네요. 이 재미로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목일종이 와서 피부과에서 뺐는데 다시 생기게 했습니다. 예, 목일종 가능합니다. 이거는 재발도 가능하거든요. 목일종은 처음에는 이렇게 혹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깁니다. 한 개로 생기죠. 근데 이게 석회화가 많이 되면서 이게 으스러지기가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으스러지겠죠, 그죠? 그런데 일부가 그러니까 벽 쪽 한쪽 구석이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목일종 수술할 때는 항상 이제 잘라내고 칼로 잘라내고 안에 이렇게 숟가락 작은 숟가락 큐렛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가장자리.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걸 들어서 꼭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재발률을 낮추는 방법이고 물론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발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얼굴에 큰 혹이 있습니다. 고령이신데 몇십 년 동안 점차 커졌는데 몇십 년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환자분 중에 오셔서 이거 10년도 더 됐어요 라고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근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암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10년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기억을, 저도 그런데요, 그 기억을, 10년 된 기억을 제가 정확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이렇게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소견이, 검사가 또는 내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게 나쁜 결심이 될 때는 조직 검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아까 흑색종 같은 경우는, 특히 발바닥에 생기는 흑색종 같은 경우는 몸에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그냥 넓적한 점처럼 있던, 우리가 이걸 흑자라고 하죠. 넓적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넓적하게 생기는 갈색 점이 있죠. 그죠? 그렇게 있는 게, 생기는 게 발이나 몸에 생깁니다. 특히 발바닥에, 손바닥에. 근데 그분들 말씀은 30년 됐대요. 또는 40년 됐답니다. 30년 전, 40년 됐으니 이게 무슨 암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더모스코피를 찍어보면 너무나 전형적인 소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피부과 의사라면 더모스코피를 보면 흑색종인지 아닌지는 거의 8, 90% 정도 진단을 합니다. 이미 벌써. 조직검사는 확진을 하는 거고, 조직검사의 또 확진을 따라서 두께가 측정이 되거든요. 흑색종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두께에 따라서 향후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전이검사는 어디까지 할지, 또는 수술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기들 피부도 초기 검진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은 이미 벌써 소아과에서, 제가 많은 경험이면 소아과에서 이미 많은 산후, 이제 출산 후 검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많이 오는 게 혈관종, 그 다음에 애기들 엉덩이에 딤플, 그 다음에 몽고반 같은 것인데 좀 넓은 이소성 몽고반, 그 다음에 흑자 같은 것들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애들 스크리닝 해준다고 이렇게 정신없는데요. 애기들 보면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서 하는데, 애기들 때 생기는 거는 비교적 대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요 때는 좀 체크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적응증이 있거든요. 검사를 하거나. 애기들한테 검사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MRI를 찍는 것도 그렇고 조직 검사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겪어 보시죠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애기하고 이렇게 얼마 간격으로 보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이 밟았을 때 엄마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진단 못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조직 검사를 하시면 진단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고 싶진 않네요 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한 석 달, 늦으면 6개월 정도, 지금 그렇게 급한 병은 아니니까 경과를 보면 진단이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대신에 조직 검사는 이렇게 좀 이렇게 험한 검사 대신 초음파나 아니면 이런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거꾸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애기들의 질병은 너무 그렇게 겁나는 병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하긴 하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조직 검사 애기들 때라도 있습니다. 몇몇 가지를 꼽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애기들의 병도 한번 언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기들의 병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의사를 찾으셔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이상할 때 남들 애기들이 다 보이는 게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애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기 가지고 있으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요즘 말하는 갑툭튀라 그러죠. 갑툭튀, 그죠? 이렇게 뭔가 남들과 다를 때는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시고요. 내 얼굴에서도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어느 한 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걔는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한번 찾아봐서 최소한 이야기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실 것, 갑툭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고, 내 몸에 뭐 다른 것들과 다 똑같아 그러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특히 애기들도, 다른 애기들도 있으니까 우리 애기도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애기와 너무 달라 그러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피부 종양 제거 수술하면 흉터는 생깁니다. 네, 생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죠? 종양을 제거하면 흉터는 생기는데, 요즘은 흉터를 적게 생기게 하기에
이 발달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재주가 제일 넘버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터를 겁내서 종양의 수술을 꺼리는 것은 전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타구니 쪽 털이 있는 곳에 검버스처럼 점이 몇 개 생겼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네, 이 경우는 더모스코피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어지간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하는 게 이렇게 항상 꾸미는 이런 조직 검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꾸미는 방법 이외에도 마치 여러분 이제 포를 뜨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이제 살풋이 이렇게 마치 살짝 떠내는 방법, 그런 걸 면도절제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은 환자분한테 1분만 시간이 조직 검사로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이야기하셔도 될 겁니다. 발바닥에 혈관종이 생겨서 걸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 글쎄요,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라면 혈관종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인이라면 저는 혈관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만 청소년이라고 해도 저는 혈관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혈관기형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다른 종양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하기 이전에 뭔지를 일단은 상대를 알아야지 다음 방법이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찾으셔서 뭔지를 아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너무 혈관종, 뭐 빨가니까 다 혈관종, 그 다음 뭐 종양 딱딱하니까 뭐 이렇게 하진 마시고요. 한 번쯤 의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크림을 잘 고르는 팁이 있나요?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도 회사가 괜찮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회사를 아는, 고르는 손이 갔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만드는 기술은 K 아닙니까? K 화장품입니다. 기술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SPF가 너무 100이니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요. 한 30, 50만 돼도 충분합니다. 15만 돼도 충분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보면 제품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바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꾸준입니다. 선크림은 꾸준한 거고, 햇볕은 자외선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한번 바르고요. 땀이 많으면, 저는 사실 땀이 많거든요. 땀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막 등산이나 골프 같은 걸 하시는데 땀 많이 흘리죠, 여름에. 그죠? 그럴 땐 2시간도 부족합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 가서 한 번 쉴 때마다 한 번씩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거 많이 있죠. 많이 붙이고 감고. 사실 저는 거기다가 이제 양산가 있습니다. 걸을 때는. 제가 이제 걷는 걸 되게 즐기는데 5시간씩 여름에도 걷기도 하는데 4시간, 5시간 걸을 때는 이거 붙이고, 코에 특히. 왜냐하면 피부암이 코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피부암이 제일 잘 생기는 거는 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는 생기면 나중에 수술해도 어떻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 성형외과 의사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할아버지라도 코는 수술했을 때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코는 철저히 막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는 이렇게 아예 막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귀에 거는. 그리고 모자 쓰시고 그 다음에 양산 씁니다. 남들이 볼 땐 좀 웃을지 몰라도 제가 또 피부과 의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걷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피부암 생길 확률이 제법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 얼굴 한 번씩 가끔씩 보고 이거는 괜찮아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40대 초반 남자 눈가에 검버섯 올라옵니다. 예, 노화의 현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햇볕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특히 잘 올라오는 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체질적으로 관계됩니다.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나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겨울에 자외선 피부가 타나요? 네, 탑니다. 자외선은 겨울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름이 아주 꽉 낀 날, 오늘 이제 대구에서 지금 눈이 잔뜩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지금 어제 하늘 같은 날에도 자외선이 평상시에 70에서 80% 정도 들어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름 낀 날도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 있죠. 우리 여름에 이제 여름 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름 티가 자외선이 한 8에서 15 정도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고 안 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젖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땀에 젖으면 거의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로 자외선은 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발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피부 관련 영양제는 글쎄요, 별 뾰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피부암 고위험군에 있어서 권장되는 것들은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크게 영향은 없고요. 딱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가 아마 관계가 되고 비타민 B3 정도가 논문은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서 100% 권할 만은 아니지만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는 권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선가증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얼굴 전체에. 그리고 피부암의 병력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이식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면역 저하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 항암 치료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손발바닥에 비소각화증이 많은 분들도 그런 걸 쓰실 만합니다. 그리고 녹차도 좋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건 좋으니 너무 그걸 찾아 드실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흑색종은 네, 손발톱은 20%고 나머지 부위가 7, 80%좀 되겠지, 그죠? 손발톱이 한 18, 9%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보고로는. 옛날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이제 다 환자들 모아서 조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19%, 한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그리고 나머지 80%는 나머지 몸에 생기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아까 한 분이 계셨죠, 그죠? 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오래 썼더니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되고 작은 상처에도 잘 벗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영구적일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만큼은 정말로 피부과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는 이제 전공의들한테 예전에 교육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과 전공의 4년간은 자네가 피부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이지만 또 안전하게 쓰는 걸 배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회복은 뭐든지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 그죠? 많이 악화된 게 아니라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물론 그런데 많이 나빠졌다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조금밖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니까 그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셔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의사를 가서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답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혹시나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이 점점 커지는 점은 악성 확률이 커진다고 다 점은 악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도 케이스마다 케바케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난 이거 점 아무리 많아도 제거하기 싫은 분이 있는가 하면 한 개만 있어서 제거하시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환자분의 주치의와 한번 만나서 의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수족각화증이라는 용어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 병명이 아마 조금 다른 듯합니다. 피부암은 수족각화증은 아마도 비소각화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비소를 오래 복용을 했을 이제 몸에 들어온 거죠. 복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럴 때 이 경우가 생기면 내 몸에서 피부암이나 다른 게 생길 수 있다는 건 꼭 알고 명심하시고 꼭 의사를 손바닥에 오돌도돌한 게 많이 생겨나 있다면 꼭 피부과 의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피부암은 생존율이 좋습니다.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제일 많다고 하는 기저세포암은 암보험에서 이거는 사망 안 하니까 암보험 제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다만 몇몇 개 정도 아까 제가 별표 5개 이렇게 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은 나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기 진단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모든 병에서 똑같고 특히 암은 피부암도 똑같은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피부암이 생긴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모르죠. 뭐 수십 년에 생길지 모르지만 보톡스가 나온 게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목소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겨 있는데 그게 좋게 느꼈다니 들렸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울세라요? 아, 집에서 하는 울세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피부과 의사긴 하지만 반쪽짜리 피부과 의사라서 이거는 제 답변은 오히려 틀린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발바닥에 혈관종은 병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게 아마 혈관종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뭐 언제든지 하여튼 궁금하시면 또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을 제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도 재밌겠네요. 저도 이런 방송이 그렇게 뭐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특히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기분 좋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했던 말씀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히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찾으십시오. 혼자 이렇게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 의사를 찾으시면 요즘 우리 한국만큼 의료기관 접근이 쉬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병을 진단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